우월한 사회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조급한 겁니다. 내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잉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제거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김단 작가님을 모셨어요. 최근에 관계력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인지심리학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요 책이에요. 관계력. 요 책 아주 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함과 동시에 실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지금 책을 쓰셨어요. 제가 굉장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주인공 김단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김 작가님,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번 인사부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계발서랑 입문책을 쓰고 있는 김단 작가고요. 개인적으로 교수님의 팬이기도 하면서 애청자이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관계력이라는 책 제목이 아주 네네. 독특해요. 아주 명쾌해요. 네네. 책 제목을 잡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단어가 짧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가장 축약된 단어로 이렇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역시 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사실 관계 본질, 관계 철학, 이 공감과 환대의 철학 이런 건 우리가 잘 아는데 네네. 오히려 얘를 힘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니까 네.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감 같은 걸 또 주게 돼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관계의 힘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몸에 붙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의 제목이라서 저는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그러니까 책 소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네. 회사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회사가 일은 좋은데 내가 관계 때문에 정말 회사에 가기 싫어.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죠. 우리 김 작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회사에 내가 너무 가기 싫어. 관계 네. 때문에. 네. 이럴 때 해법 한 가지만 혹시 우리 제안 가능하실까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회사라는 공간이 굉장히 수많은 관계로 중첩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조직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어떤 도파민은 과분비되어 있고 이거를 배출할 수단이 필요한데 그 회사 내에서 관계에서 그거를 해소를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어떤 완전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잔여물들을 건강하게 배출할 다른 장치들을 만들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통해서 조금 해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기 때문에 좀 내가 향상된다는 느낌, 도파민이 어떻게 좀 그런 농축된 것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의 답인데 저는 확 와닿아요. 제가 운동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우울감이 온다든지 이럴 때도 운동이 사실 최고거든요. 측방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방 알아듣고 여러분들도 지금 김단 작가님 말씀을 듣고 고개를 아마 끄덕이셨을 겁니다. 오늘 이런 류의 근원적인 어떤 측면을 도파민 얘기를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관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팍팍 아마 찝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부분을 여쭤볼까요? 사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간다는 건 사실 이 책 뒷부분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매력이거든요. 내가 매력적인 인간이 되어야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텐데 매력적인 관계를 맺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몸에 키워야 될 어떤 과제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이 될까요? 일단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모든 영장류 가운데서 도파민 활성도가 가장 높다. 그러면 욕구가 굉장히 전 지구상의 생물 가운데서 욕구가 제일 많은 어떤 그런 생명체가 인간인데, 그러면 인간은 당연히 우월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력, 재력, 외모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 바꿀 수 없지만
그런 겸손한 성실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봤을 때 이 사람은 사회성이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자질들을 조금 흉내를 내면서 그런 어떤 그 우월한 사회성과 반대되는 개념이 조급한 겁니다. 내가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풍요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매달리고 집착하고 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잉된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제거하는 것이 가장 성결 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 쉽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을 못 차려. 막 서두를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은 자기 중심이 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매력이라는 걸 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자기 상태를 만들었을 때 그때 자기다운 매력이라는 것을 겉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뭐 큰 틀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상을 살다가 지금 오늘 김단 작가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 꼭 메모해 두시고요. 상황에 닥쳤을 때 그 메모를 보고 자꾸 반복 행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요. 관계력은 우리의 행복의 가장 보장수단임과 동시에 우리의 불행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 관계력을 키워가는 방법 김단 작가랑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책 이야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 제일 앞부분에 결국은 이거 프로이트라든지 여러 심리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어릴 때의 경험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이 관계력의 좋고 나쁨 여기에도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앞부분의 얘기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아기가 아기 침대에 있는데 이제 아기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양육자가 아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가 엄마지 않습니까? 그 엄마의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가 내가 지금 조금 외롭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뭐 세상을 좀 존중하고 당당하고 조급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회피형 애착이나 양가형 애착은 왜 엄마가 안 돌아오냐고 울고 떼를 쓰고 뭐 회피형 애착은 어차피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세상과 등을 돌려버리고 그런 어떤 패턴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몸에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양가형 애착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세상에 이제 나를 좀 봐달라고 떼를 쓰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가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은 사회적인 비매력 요소, 자신의 매력을 반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좀 자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앞부분에 좀 그런 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 자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의식적 세계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알아차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현재 생각을 바꾸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데 저 안에 있는 생각을 이거 갈아치우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일종의 리셋 같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릴 적의 경험을 갖고 있고 무의식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는 케이스들 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기록, 어떤 자기 자신의 기록을 함을 통해서 일단 기록을 하게 되면 좀 이성적이고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가 하고 있는 언행 아니면은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오는 피드백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메타인지를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어떤 피드백을 얻었지? 그런 것들을 감정을 빼고 그냥 어떤 생태계적인 구조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이런 피드백을 오는구나 이런 거를 좀 명민하게 한 두세 달 정도 분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전공하는 기록 얘기를 하니까 더 반갑긴 하네요. 네. 이게 이제 명시화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심지어는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기록을 해보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끄집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건 이제 수행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수행하면 그것을 다 적어서 한 두세 달 해보면 네. 일종의 패턴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자기를 볼 수 있다는 설명으로 저는 네네.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주요한 방법이니까 특히 네.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 패턴들, 상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행위했는지 이것을 자주 적어보시는 거. 이게 이제 관계력을 키워가는 일종의 메타인지를 형성해가는 출발이다. 네네. 이 점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지금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또 김 작가님이 독특한 단어를 쓰고 계세요. 우월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네네. 보통은 관계에서 우월성을 강조하면 그것이 관계를 잘 맺어가기 어려운 그런 요인으로 오해될 수 있거든요. 김 작가님이 우월성의 개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들어봤으면 합니다. 아, 네. 일단은 그 우월성이라는 말은 그 아들러의 우월성 그 추구 개념을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것이고, 근데 일단은 뭐 뇌과학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제 들소를 사냥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석기 시대에 살았는데 들소를 사냥할 확률이 이제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과일을 따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육체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인간은 계속 도전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무릅쓰고 자연재해를 피해서 떠돌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도파민 가분비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도파민 가분비는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만족은 미미하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그 생이라는 것은 그냥 매 순간이 불만족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것에 이제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을 만족으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족에서 만족을 지향하는 것이 우월성 추구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래서 모든 영장류 가운데 인간만이 목표가 있고 예술이 있고 이상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뭐 패션, 브랜드, 모든 것들은 우월성, 뭔가 좀 더 나은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파생된 인간만의 어떤 유산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기록으로 명시화를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결국에는 좀 좋은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뭐 모든 철학을 농축시켜봐도 뭐 그 스토아 학파도 아파테이아, 정념이 없는 상태, 이성을 많이 쓰고 자신을 통제하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그랬고, 에피쿠로스도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자신은 뭐 물욕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저술한 저작물이 300건이 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정념에서 벗어나서 이성을 많이 쓸 때, 기록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말을 통해서 이성을 많이 쓸 때 행복의 원형에 제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요거는 더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월성 그러면은 그러니까 경쟁적 우월성. 네네. 그러니까 상대와 비교해서 네네. 상대적으로 내가 우월한 네네. 것에 사실은 이렇게 정신이 좀 빨려가는 측면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경쟁적 우월성을 사람들이 추구하기 쉬운데, 지금 김난 작가님의 말씀은 본원적인 네네. 어떤 becoming, 그러니까 네네. 성장, 상승의 방향으로서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은데 네네. 어떠셔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 뭐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 내면 안에서 모든 외부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뭐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 철학이라도 마땅한 건데, 그냥 자기 자신이 과거의 어떤 한순간보다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 부서지더라도 노력할 때 인간은 좀 더 인간다워진다. 인간이란 게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기준에서, 네. 네, 본인 스스로의 기준에서. 네. 사실 우리를 가꾸어가는 그 중심이 있으면 관계력은 그 안에서 생기기 마련이죠. 이제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 구체적인 관계의 상황을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김단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흉내내는 것이죠. 네. 이게
공감과 관련해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책에서는 뭐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라라고 막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인간은 연대를 하면서 번식을 하고 생존을 유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간은 자신의 얘기를 상대에게 전할 때 대뇌 측자액이라는 그 단 것을 먹을 때 나오는 그거 자극이 돼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인간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 당연히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어주고 이 사람이 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러면은 마음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심리학의 어떤 뭐 다양한 테크닉 중에 뭐 백트래킹, 뭐 뒷말을 따라하는 경우, 뭐 미러링, 뭐 행동을 따라하는 것, 페이싱 앤 리딩, 뭐 그 말의 호흡을 따라하는 것, 결국에는 흉내내는 것.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고 너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거를 전달하는 것이 공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지금 그 몇 가지 그 우리가 체크해봐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그런 요소들을 쭉 나열을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김단 작가님이랑 지금 제가 대화를 하고 있으면 네. 김 작가님을 제 마음속에 이 공간에다가 쑥 집어넣어요. 네네. 아, 그러면 네. 그때서야 김 작가님이 지금 이런 심정이겠구나, 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또는 이런 욕구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네. 제 가슴에 들어오셨을 때 네. 제일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상대를 내 가슴 속에 품은 상태에서 이해를 할 때 저는 비로소 공감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근원적으로는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김단 작가님은 그거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네. 우리가 공감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흉내내기를 포함해서 네네. 어떤 행위를 하면 공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게 잘못 오해되면 조금 기술적인 접근 아니야? 네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모든 관계에서 진심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심이 이기는 이유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표정과 행동과 말을 관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입은 어눌할지언정 그 눈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가슴에 집어넣는 그런 어떤 태도로 임하시게 되면 인간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사람을 근원적으로는 이 사람과 잘 지내고 싶으면 그냥 좋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게 말이 되고 표정이 되고, 그러니까 진심을 증폭시키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것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대를 하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학적 기술들을 언급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의 어떤 극점에 있는 것은 나는 너를 지지한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응원받을 때도 있고 내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그렇다면은 나는 너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좀 힘이 돼주고 싶다. 그냥 그거의 가장 그 공감의 어떤 기결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에서요, 챕터 6장의 제목이 유혹자의 삶이에요. 관계력을 얘기하시는데, 유혹이라는 단어를 쓸 뿐만 아니라 유혹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관계력을 최대로 증폭시킬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로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동반 성장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네. 저도 사람과의 관계 또는 남녀 간의 사랑에서 네. 네. 마지막으로 꼭 드는 요소가 네. 상호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유혹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역사상으로 많은 유혹자들이 있죠. 뭐 카리스마 리더들이 있고 아이돌들이 있고 뭐 아티스트들이 있고. 근데 일단은 유혹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강하게 얻는 것을 저는 유혹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이성관계도 포함이 되고 뭐 그냥 동성간의 관계도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신뢰가 기반이 돼야 되고요.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지 마음을 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기반이 된다면 그 사람의 도파민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도파민이
욕구계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도파민은 변동하는 것에 가장 과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 변동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를 쫓는 것도 종교가 이제 우리가 접근 가능하지 못하는 이상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티스트를 선망하는 것도 아티스트가 우리 매일 같이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어떤 선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 불가능한 것이나 변동 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뭐 도박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욕구하는 이유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박의 역사를 보면은 뭐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집트에도 도박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변동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어떤 신뢰를 전제하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너무 쉽게 표출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그런 수급 통제는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됐고, 그런다면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동반 성장이 가장 어떤 유혹의 극치인 이유는 신뢰가 기반이 되고 어떤 매력이 기반이 되고, 그 나머지로 서로가 커나가기 때문에 서로가 우월성을 쫓고 있고 서로가 변동 가능하게 이제 변동성 있게 성장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가장 좋은 이상적인 마음이 합쳐지는 관계가 같이 이성 간에 성장하는 게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동반성장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장 강력한 매력 포인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를 만나면 네. 나는 변화 성장해. 이 느낌을 가졌을 때 사실 그에게 호감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책에서요, 이 유혹자 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반 성장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유혹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것도 조금 의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감하고 들어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같이 성장하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거꾸로 더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자, 그가 관계력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네. 이 제안은 아마 관계의 흐름 속에서의 제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어로서의 제안을 듣지 말고 지금부터 김단 작가님 소개를 해주실 텐데 관계력에 있어서 제안의 세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누구나 이상을 쫓고 자신의 이상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에 어떤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러면은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끌려가지 않고 끌어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도 거절이 많지만 제한이 중첩되어서 사업이 영위가 되는 것이고, 뭐 예술도 세상에 이런 예술을 제한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들은 특히나 한국 정서상에서는 제안을 하는 것에 겁을 많이 해요. 거절하는 것에 대한 상처를 받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이랬으면 어쩌지, 저랬으면 어쩌지, 이런 식으로 후회를 많이 하고 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집단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드럽게 상대의 어떤 방어 기제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제안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 갈 때도 이런 게 어떻냐, 저렇게 어떻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지를 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교집합을 찾아서 좀 더 상호 간에 좋은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런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당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네. 이 얘기도 뭐 제가 오늘 계속 반복해서 너무너무나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면서도 핵심이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신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공감이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서로 공감만 해.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누가 만들어가죠? 사실요, 공감의 관계만 그 안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공감을 전제로 한
제한이 추가가 됐을 때 내가 제한하고 그가 제한하고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지금 말씀하시는 상호 성장, 동반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주고받고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 질 둘레즈의 철학이나 이제 비커밍의 철학이라고 하죠. 또 대화의 면에서도 다이얼로그, 그러니까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제안을 함과 동시에 내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덧대기도 하고 얘가 차곡차곡 쌓여서 새로운 생성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제안을 이야기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공감만 하고 제안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매력적일 수 있다? 관계력이 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 작가님 똑같은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다고 여겼습니다. 자, 부정적인 얘기 조금 가볼까요? 네네.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거 이게 바로 열등감이에요. 네. 사실 아들러 철학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죠. 우리의 열등의 세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네네. 이 열등감의 본질도 그렇고 열등감 극복에 대해서도 조금 좋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열등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러조차도 그 정신과 의사가 된 계기가 자신이 잔병 치레가 너무 많아서 약골이었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근데 사실 열등감이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신의 어떤 의식이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는 되게 말을 못하고 숫기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은 많은데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식에 집중이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자신의 열등감이란 것은 결국에는 극복하고 싶다는 것으로도 어떻게 보면 치환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극복하고 싶어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예를 들어드리자면 코코 샤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샤넬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바진 소년의 고아 출신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극 배우를 하다가 그것도 실패를 해서 패션 세계에서 이제 특이한 옷들을 입으면서 그렇게 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티에리 에르메스, 루이비통 모두가 고아 출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더욱 위대해지는 그 역사적인 선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굉장히 좀 증폭이 되어서 삶을 바꾸는 경우가 역사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좀 그것을 긍정적으로 좀 불태워 본다면은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오늘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쭉 같이 짚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유는 이 책이 전체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관계력이란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챕터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우리들이 평상시에 조금 문제의식을 갖고 좀 극복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을 쭉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질문을 책의 챕터 순으로 쭉 지금 사실 한 것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관계력을 키워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사람들에게 관계력을 키워갈 때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제안들을 마지막으로 쭉 나열을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관계력에서 그냥 제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이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델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관계에 대한 기대를 덜고 자신의 과업을 통해서 기대를 덜고 온전한 호기심으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일단은 그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강한 것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이제 꽉 찬 것을 생각을 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바퀴에는 그 바퀴살에 빈 공간이 있어서 바퀴가 쓸모가 있고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담을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좀 마음을 덜고
그런 빈 공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강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호기심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유혹을 하고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자신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강한 사람이 된다. 그 마음들을 지렛대 삼아서 제안을 하고 주변인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단 작가님 뵙고 제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다만 이제 제가 교수 생활을 25년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박사과정 학위 받고 하는데 뭐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했을 거고 이제 그런 공부의 연차 같은 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지식도 많고 통찰도 있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단 작가님은 너무너무 젊으시거든요. 이 젊은 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식들을 머릿속에 갖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력이라는 통찰에 이르러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됐는지 이것도 제가 너무 궁금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네네. 책을 엄청 읽으십니까? 전 다독가이긴 합니다. 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도 결핍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책을 통해서 좀 구원을 받은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 자체가 이제 도파민 활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이제 음악 같은 거를 예전에 하려고 했을 정도로 이제 좀 창작적으로 도파민 활성도가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자와 만나서 좀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간접 경험들이 쌓여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독서량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고요. 오늘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핵심을 팍팍 찍는 그 통찰의 배경에는 다독이 배경에 있다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고 그런데 도파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파민 지수가 아주 높은 이 상태를 활자에 집중시켰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막 분심이 엄청 많고 막 그냥 욕구가 엄청 많고 이런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독서로 방향을 전환하시면 그러면 김단 작가처럼 되세요. 네. 거기에서 실력이 키워지면 그것이 관계력의 가장 중추에 존재한다. 이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좀 네. 개인적인 얘기를 네. 여쭈면 네. 주변에서 엄청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안 듣습니까?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요, 네. 이게 외모가 좋은 것이 관계력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합니까? 어떠셔요? 경험적으로는? 일단은 인간은 누구나 우월한 것을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점이 있으면은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분명히 유리점이 있다. 허나 반대로 그 다른 사람의 우월성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표적이 되어서 어떤 파괴적인 반응들을 받을 그런 리스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사실 이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 우리 금방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제가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TV를 봐도 그러니까 옛날에 서구형 얼굴 이것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지 않죠. 독특한 얼굴들도 아주 큰 매력을 발산한다는 것을 우리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김단 작가님의 제가 마지막에 물은 외모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은 가꾸는 거예요. 나다움을 베이직으로 해서 내가 굉장히 독특한 얼굴을 갖고 있어. 가꾸고 거기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외모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 모두 외모를 가지고 자신의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 독자들에게 그래도 이게 이제 책을 한 권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 있어요. 우리가 짧은 시간 대화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 말씀을 주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뭐 철학이나 이런 거를 다 통틀어 봐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 논문 중에 미국인들의 행복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행복한 사람들을 묶으려고 했는데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찾다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통제한다고 느낄수록 더욱 행복하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뭐 철학 얘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도파민이 과분비되어서 쌓여있기 때문에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만족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배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기록을 하지 않고 목표가 없다면은 방황하고 비관하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과거를 맨날 반추하게 되고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런 혹은 자신이 잘하고 싶은 역할, 이런 것들을 명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늦은 나이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무리 늦은 나이에 어떤 상황이라 그래도 그 오늘보다는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루하루를 좀 진실되게 살면은 이 대한민국의 국격도 올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꽤 사실 긴 시간이었어요. 유튜브 방송으로서는 여러분들 관계력과 관련해서 통찰을 많이 얻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듣고 여러분들 항상 하시듯이 메모하시고 메모된 거 보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셔서 오늘 김 작가가 쓰신 이 관계력이라는 책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양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작가님,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